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관 2명이 재소자를 무차별 구타하는 영상이 지역 셰리프 당국에 의해 은폐됐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공식전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LAFC 손흥민 선수가 오는 일요일 홈에서의 첫 골 사냥에 나섭니다.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에서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 아시아 미디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참석까지 확정되면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가 역사적 외교 행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기로 했고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에 있어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My relationship with China is very good. You know, we have a trade deal with them. We had a very good meeting the other day, and it sounds like they've approved TikTok. 시 주석도 트럼프와의 통화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실용적 대화였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트럼프에게 미중 양측이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元首外交对中美关系有着不可替代的战略引领作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으로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이 커진 이번 경주 APEC 회의가 새로운 무역 환경과 안보 문제를 다룰 역사적 외교 행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뉴욕에서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정치인을 포함해 70명 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정치인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뉴욕주 상하원 의원 10명은 맨하탄에 위치한 ICE 유치장을 점검하려다 거부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원 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치장을 찾았던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구금 시설에 대해 샤워도 할 수 없으며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공의공호관 주마네 윌리엄스도 시위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건물에서 IC가 체포하려던 남성과 동행하던 중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 티파니 카반과 샌디 너스, 주 하원의원 파라 수프란 포레스트 등도 체포됐습니다. 정치인들은 IC의 해체를 촉구하며 뉴욕시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맨하탄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뉴욕 경찰과 연방 요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최소 7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차량 출입 통로를 봉쇄하며 항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IC가 뉴욕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시위가 연방 요원과 수감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이민자들 중 일부가 갱단 소속이거나 마약, 총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중 IC 차량 출입을 막은 외부 참가자들도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이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비폭력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 임금 수준을 수정하기 위한 규제 제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H-1B 비자가 추첨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 파견 회사들이 비자를 대량 신청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해 현재 약 $1,000인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할 계획입니다. 재소자가 저항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찰 당국이 교도관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경찰 발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 내 세탁실, 옷이 벗겨진 채 몸수색을 받던 재소자를 향해 2명의 교도관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진 재소자를 향해 6분 동안 무려 50여 차례 이상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수갑까지 찬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Based on what I see, I'd almost categorize it as aggravated battery, a criminal act. 또 다른 영상, 재소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안화 골절로 얼굴이 심하게 부은 상태였습니다. 구치소를 관할하던 루이지애나 셰리프 당국은 해당 영상을 은폐하고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소자가 몸수색을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고 위협을 느낀 교도관들이 정당 방위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도관 1명은 사임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사실상 경찰 내부에 과잉 진압은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이후 해당 영상을 입수한 연방 검찰이 개입하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2명의 교도관 중 1명인 자바리아 파운 씨는 지난해 10월 과잉 무력 사용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3년 1개월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경관 디마리케스 그랜트는 10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년 만인 오늘 해당 영상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지역 경찰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연방법무부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경찰 권한 강화 기조 속에서 이러한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차이나타운에서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11시 38분쯤 알라메다와 알파인 스트리트 교차 지점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차량에 치인 보행자 5명 가운데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FC 입성 이후 단숨에 팬들의 기대주가 된 손흥민 선수. 최근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MLS 2주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는 21일 솔트레이크와의 대결에서 홈에서의 첫 골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FC 역사상 이적 후 첫 6경기에서 5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 구단 역사상 해트트릭을 기록한 7번째 선수. 이틀 전 손흥민은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LAFC는 나흘 만에 솔트레이크를 홈으로 불러 다시 맞대결을 펼칩니다. And so it'll be an interesting matchup. We rarely play the same team twice in 1 week. You know, we'll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our match plan tomorrow. Get the players physically in a spot where they'll be able to compete on Sunday, and hopefully enjoy a successful outing for LAFC on Sunday night. LAFC 팬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손흥민이 홈 팬들 앞에 서는 건 입단 이후 2번째. 손흥민은 홈 데뷔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홈 경기 득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팀도 1대2로 역전패하며 깊은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이번엔 첫 홈 경기 득점과 3경기 연속골, 2 타이틀을 모두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MLS의 또 다른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와의 재계약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MLS 흥행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LA 한인타운 육가도로 일부 구간을 막고 차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를 조성하는 안이 시의회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A시 서기국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일 LA시의회 산하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말 LA시 교통국이 타운 내 육갓길 노르만디 애비뉴에서부터 카탈리나 스트리트까지 해당 구간에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만드는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보행자 중심 도시 설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과 부정적 의견은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심한 곳으로 도로 공간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추가적인 의견을 더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등 상품성을 개선한 2026년형 스포티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에서 열린 아시안 미디어 시승회를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2026년형 스포티지 SUV 출시에 맞춰 아시안 미디어 시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스포티지는 기아 브랜드 산하 최장수 단일 모델로 대중성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보유한 모델입니다. A vehicle that's already one of our top-selling vehicles every month and every year, and made it better. It's like working at a restaurant and you have a certain meal that is very, very popular. In Kia's case, we make it better. Try to make it more popular, make it more appealing to more and more people. So we've taken a great recipe and made it even more delicious. 2026년형 스포티지는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터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3가지 구동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더 높은 연비와 주행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Improved horsepower and torque delivery. Now, the benefit that the consumer will see is more of a refined driving dynamics. So when it delivers the performance when you need it, it's more smoother and more refined. 2026년형 스포티지는 전면부 디자인 완성도를 개선했고 후면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유선형의 기존 모델 대비 직선적이고 강인한 디자인을 보유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에는 12.3인치 곡선형 듀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고 하만카돈 오디오 적용과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성 강화를 통해 탑승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아는 2026년형 모델부터 오프로드 주행성을 강조한 X라인 트림을 새롭게 적용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가 2026년형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상품성 개선을 마친 스포티지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옥스나드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하루 3,000명,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세관 단속국의 목표로 제시한 불체자 단속 수치입니다. 정확히는 최측근이자 강경파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죠. 선거 당시 매년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대략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체포에도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추방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자진 출국하면 $1,000를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도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체포 단속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Broken Immigration System, 미국의 이민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 망가진 제도에 대한 개혁 시도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뤄진 대사면은 1982년 이전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주는 대신 고용주 단속과 국경 관리 강화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면과 단속을 결합한 의회 절충안이었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29년 레지스트리 조항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범죄 없이 거주한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등록 기준일을 말하는데요. 대사면 당시 1972년 이전으로 개정돼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이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된 건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국경보안과 단속 강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불체자들에겐 바로 사면이 아닌 임시 체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레이건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이후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도 이민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미 공화당과의 대립이 극심해진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결국 해법은 단순합니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버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매우 까다롭게 기준을 정해서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여기에는 체류기간과 경제 기여도, 세금 납부, 무엇보다 범죄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겠죠. 동시에 국경 보안은 더욱 강화해서 미립국을 원천 봉쇄하고 강력 범죄자들은 지금보다 더 철저히 체포, 추방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의회가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이전 정부의 추방유예 정책도 지금의 강력한 이민 단속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한시적입니다.
극한 대립 속에 근본적인 이민 개혁이 이뤄지려면 미국의 이민 제도가 망가졌다는 걸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LA 지역 한인단체들이 함께 모여 타운 경제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위원들은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장기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세계 한인경제무역협회 LA지회는 LA 총영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0여 개 기관과 함께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FTA가 됐을 때 E4 비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고 계약이 됐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국 정부도 필요하고 저희 교포도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성공한 업체가 있다면 후속 기업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미 지역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사범교육 프로그램 리드가 출범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리더십 에듀케이션 앤 디벨롭먼트 리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중미 지역 태권도 도장을 중심으로 태권도 정신과 운영 등 좋은 관장들의 장점을 기준으로 사범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관장님들께서 트레이닝을 되게 심플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범님들한테도 이븐 꼬마 사범들한테도 그거를 잘 가르쳐서 나중에 애들한테 어떻게 더 크다란 임팩트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그룹입니다. 리드는 1세대 관장들의 장점과 성공한 운영 방침을 매뉴얼로 만들어 북중미 지역 태권도 도장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하루 떨어지고 하루 엇갈리고 사흘이나 오른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주 4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내스닥이 이번 주도 가장 크게 올라 S&P 500과 함께 3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내스닥의 리더십이 꺾이거나 완화될 조짐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건데요. 반면 다우존스는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3일 연속 오르며 최고치도 3일 연속 돌파했지만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뒤처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7 출시와 함께 7개월 최고치로 치솟은 애플이 기술주의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3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어제 분위기를 달궜던 인텔은 불과 하루 만에 약세로 바로 꺾이며 전날 상승분의 6분의 1을 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흔들리지 않고 막판까지 사자 쪽으로 쏠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내구재 주문과 개인 소비 지출을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들과 파월 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연준 인사들 발언을 앞두고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